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투자하는 목적을 명확 건물주가 됐다는 얘기는요. 강 PD님, 진짜 오랜만에 보유하고 싶은 다가구 물건이 나왔습니다. 오, 조건이 너무 좋아요. 어떤 조건이요? 일단 입지가 너무 좋은데 사당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다가구에 와, 새 거죠. 네. 그리고 방이 18개, 충분한 월세 수익이 들어오죠. 그리고 토지가 50평이에요. 와, 서울의 웬만한 준신축 다가구 토지보다 훨씬 넓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여기가 사당 15구역으로 재개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입주권 1+1 받을 수 있는 거죠. 조건이 너무 괜찮죠. 네. 여기가 이제 사당역 인근에 이제 먹자골목이잖아요. 여기가 동작대로.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방배동이고 여기가 사당동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낮 시간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잖아요. 네. 이게 저녁에 오면 진짜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당역 인근이 뭔가 모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노선도 괜찮은데 이 광역버스 지금 보이죠? 사람들 기다리는 거 많이 보이죠? 안양 가는 거, 수원 가는 거, 화성 가는 거 웬만한 경기 남부에서 이 사당역 한번 오기가 굉장히 편해요. 괜찮죠? 네. 그래서 경기 남부에 사는 친구들 아니면 강남에 사는 친구들 아니면 종로에 사는 친구들 관악구에 신림동에 사는 친구들 한번 모이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여기 사당역.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동기들 모일 때 사당역 인근에서 많이 모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 친구들 못 보고 사는데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지? 저희 사당 일동 먹자골목 간판 보이죠? 네. 이제 오늘 물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사당동도 보면 구릉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쪽 길로 간다라는 거는 언덕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바로 앞이 사당역이잖아요. 네.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나와서 도보로 한 6분, 7분 정도 걸어가면 오늘 물건이 나오는 거죠.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가 어때요? 굉장히 편해요. 편하죠. 언덕길도 아니죠. 가깝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가도 그렇고 이제 내부 조금 들어가면 이제 주거 지역 나오잖아요. 네. 건물들 보면 어때요? 깨끗해요.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아, 되게 너무 좋네요. 인테리어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 거지 건물들 자체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 안에 이제 주거 지역이 서서히 이제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고 붉은 벽돌 굉장히 많이 보이죠. 네. 사당이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주거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네. 혹시 앞서방이라고 들어봤어요? 앞서방이요? 네. 앞서방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아, 이게 우리 강 PD님 태어나기 전에 네. 90년대 이 강남의 부자 동네가 이 앞서방이었어요. 동작대로 길 건너가 방배동이잖아요. 네. 네, 이 방배동이 굉장히 부자 동네였긴 했는데 정비 사업 타이밍을 놓쳤었어요. 그러니까 반포에 막 신축 아파트 원베일리 같은 거 올라갈 때 서초동의 아파트 올라갈 때 이 방배동만 어때요? 계속 오래된 다가구, 오래된 빌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지금 다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개발. 그쵸. 재개발 때문에. DH 방배 아시죠? 네. 이거 어마어마했었죠. 청약 경쟁률이 90대 1이었어요. 아, 그만큼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20억이었나요? 22억 전용 84 기준으로. 아, 그럼 평당 분양가가 지금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렸죠. 네. 왜냐하면 22억에 분양하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 올라가면 어때요? 30억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억은 버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에도 엄청 들어온 거예요. 우리 저번에 방배동에 오래된 빌라 보러 간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바로 앞에 펜스 쳐 있고 막 아파트 한참 이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DH 방배죠. 아, 이 방배동이 어쨌든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막 아파트 올라가고 하니까 집값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근데 바로 옆 동네 동작대로 바로 건너에 이 사당동도 환경들이 비슷해요. 지금 오래된 뭐 다가구 빌라 굉장히 많잖아요. 노후화되어 있죠. 그럼 여기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도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재개발 구역 지정 동의서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극초기 단계네요. 그쵸. 근데 지금 동작구청 구청장님이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스페셜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작구가 한꺼번에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봤던 노량진도 그렇죠, 흑석동도 그렇죠, 상도동도 그렇죠. 여기 이 사당동까지 아마 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DH 방배가 지금 완전히 철거되고 아파트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와 있는 지금 매물이 좀 있어요. 다가구 매물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주권 파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42평에 좀 오래된 구축 다가구인데 네. 가격이 지금 55억에 나와 있어요. 55억이요? 네, 근데 입주권을 받죠. 네. 두 개 받아요. 44평형, 25평형, 그리고 일부 환급금까지 받는데요. 근데 오늘 물건 보러 갈 건데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2019년에 지어진 준신축이죠. 토지는 50평이에요. 토지 50평이 단순히 큰 게 아니라 네. 재개발 구역에서 50평이다 무슨 얘기예요? 감평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러면 저 방배동의 오래된 그 구축 42평짜리처럼 물론 이제 사업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1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추가 분담금 없이 오히려 돈을 받고 입주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서울에 있는 다가구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집가는 올라가요. 시세는 올라가는데 매도할 때 아파트처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타이밍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죠. 매수자가 붙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는다? 매도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훨씬 쉽죠. 그리고 아파트 받고 매도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엑시트까지 확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동호수 지정 가능한가요? 이제 아마 조합원 자격이기 때문에 추첨제로 가긴 할 텐데 내 거 간평에 따라서 좀 좋은 동에 좋은 호수로 갈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런 면에도 오늘 물건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확실히 이게 조합원이 가져가는 동이나 뷰나 향이나 층은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 빌라에 토지집은 뭐 8평, 9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0평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겠죠. 오늘 물건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살짝 부릉지가 있지만 이건 뭐 언덕이라 할 수 없죠. 이 정도면은 그냥 이게 걷죠. 언덕이 아니라 그냥 귀엽죠. 네. 이거는 그냥 평지다. 여기도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이게 2020년 전후로 이런 신축 다가구들이 많이 올라갔죠. 와, 이거는 누구 건지 몰라도 어마어마하네요. 아마 사당동에서 대장 다가구가 아닐까. 우리 거는 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골목이 조금 작다. 그쵸? 네. 골목이 좁고 우리 게 다중주택이잖아요. 네. 뭐예요? 주차 자리가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역에서 제가 직접 걸어왔는데 네이버 지도상에서는 한 7분, 8분 얘기하는데 5분 정도? 네.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요? 체감상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차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해도 치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오늘 물건이네요. 여기 주차 한 자리 있고 저쪽에도 있으려나요? 여기까지 2대. 그나마 저쪽은 이제 골목길이랑 붙여 있으니까 주차하긴 편한데 여기서 차 돌리려면 살짝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주차 자리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건물은 대리석으로 지금 마감되어 있죠. 네. 2019년도에 지어진 거. 확실히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야 어때요?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도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준신축인 게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면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죠? 이게 아직 추진 중에 있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돼요. 신속통합 기획이에요. 뭐예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이 되죠. 네. 그럼 그 이후에 지어진 뭐 빌라든 다가구든 뭐든 뭐 해요?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을 이후로 사람들이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니죠. 굳이 지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럼 이 일대에서 이 정도 컨디션의 다가구가 생기질 않는 거죠. 경쟁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해서 뭐 1년, 2년 안에 철거하고 이주하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이 정도 컨디션의 다가구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거의 대장급에 속하는 오늘 물건이 이 일대에서는 가장 잘 나가겠죠. 인기 네. 있겠네요. 경쟁자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또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저거 보니까 지정 주차하고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주차비를 별도로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2자리 있으니까 플러스 한 20만 원은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자리가 부족할 때 오히려 희소성이 있으니까 장점이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이 지금 보니까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있고 1층,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서울에 있는 다가구 구조를 띠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으면 지하 1층 못 짓죠. 네. 그래서 지하 1층 있는 게 장점이고 1층은 아마 근생, 건축물 대장 보니까 근생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죠. 네. 3개 층 올렸는데 4층부터는 우리 뭐예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깎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라도 더 빼기 위해 지금 뭐 해놨어요? 패널을 해놨죠. 그래서 이게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살펴봐야겠네요. 이행강제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지금 동작구청에 좀 전화를 했는데 동작구청 담당자가 다른 구청보다 좀 까다로워요. 좀 FM이에요. 담당자가 2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그래도 얼추 알려주시는데 한 분은 그냥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 안 알려주신 분이랑 지금 통화를 하고 와서 정확히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을 잠깐 좀 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 면적이 꽤 크네요. 58제곱미터. 근데 이게 시가 표준액이랑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굉장히 또 복잡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곱미터당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다가구가 그래도 최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 15만 원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제곱미터당 15만 원이니까 58 곱하면 거의 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오, 꽤 나오네요. 네, 꽤 나오죠. 면적이 커서 그래요. 근데 이건 정확히는 동작구청에 계속 전화해서 좀 알려주는 담당자 나올 때까지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죠. 저희 경매정보지 안 읽었습니다. 경매정보지도 보고 갈게요. 물건을 보다 보면 종종 까먹어요. 오늘 물건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정확히는 다중주택. 이걸로 시비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글쎄요, 우리가 관창포를 데일랜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중주택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가구로 풍칭하는 거지 다가구 다중주택 우리가 볼 줄 몰라서 다가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무려 50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38평이에요. 크죠? 네. 감정가가 비싸겠죠. 28억 2,900만 원대. 그리고 한번 유찰된다라고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이 22억 6,300만 원대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정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오늘 시세 조사를 해봐야겠죠. 명확하게. 권리 관계를 좀 볼게요. 2019년 9월 4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모든 권리는 소멸해요. 임차인이 19분 계시네요. 18세대인데 한 분이 어디 살고 계시는 거죠? 이미 임차권 설정하고 나가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소 기준일 이후에 전입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리고 여기가 사당동이잖아요. 그리고 신림동이나 봉천동하고 가격 자체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를 훨씬 더 높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채권 금액이 12억 4천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잘하면 2분, 3분 정도는 받아갈 텐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못 받아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이고, 지금 경매 물건 보면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이거를 소유한 소유자도 약간 피해자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 건물은 살펴봐야 되니까 조금 더 살펴보시죠. 근데 이런 지하 같은 경우 침수 안 되나요? 물막이 판을 구청에서 설치해 주기도 하는데 보시면 살짝 내리막길이에요.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일로 다 흘러 내려갈 것 같아요. 그 앞에 하수구 있고 이쪽으로도 지금 물이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낮긴 해서 좀 네. 불안하다라고 하면 물막이 판을 설치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뒤에는 보일러실 그리고 각 방에 지금 현재 에어컨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외기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에도 집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벽뷰. 대리석뷰는 아니네요. 대리석뷰는 아니고 붉은색 벽돌뷰. 위반이 이쪽으로도 쭉 있네요. 크긴 크네요. 그래도 뭐 위반을 해서라도 월세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밖에 건물 외관에서 볼 수 있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토지가 50평이잖아요. 네. 건축 부지가 아래가 25평인데 여기는 확장을 했네요. 조금 더 넓을 거고 그리고 제가 세대수를 보니까 지하에 4개, 1층, 2층, 3층까지 4개 그리고 4층에 2개 세대해서 18세대예요. 네. 근데 보통 건축 부지 25평이면 방 5개 빼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방이 크다는 거.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 가지고 살짝 계산해 보니까 한 5평 이하도 있긴 한데 6평짜리, 7평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축 다가구라고 하면 7평짜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준신축에 7평짜리는 없어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건조기 하나만 설치해줘도 월세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쵸. 내부를 들어가서 볼게요. 네. 내부에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등이 켜져야 되거든요. 등이 나가 있어요. 센서 등이. 이 정도까지 전기비를 아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살짝 좀 어둡습니다. 이 보니까 청소를 하다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관리업체에 맡긴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소유주가 좀 하다 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CS 관리실이라고 있어요. 관리업체면 어떤 프레임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주인이 좀 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한 호실에 주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그래도 다 켜지네요. 아 여기 수해 예방용 물막이 판이 다 있어요. 여름에만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B01, B02, B03, B04 우리가 B03, B04는 앞에서 창을 확인했는데 B02랑 B01은 또 뒷면이잖아요. 아 이건 약간 좀 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습기가 느껴지진 않죠. 습기가 많이 차면 병 만져보면 물기가 느껴지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만 먼지가 묻어 있어서 만지면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청소가 좀 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지저분하네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아마 창고겠죠. CCTV 다 꺼져 있네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보니까 우편물이 보통 호실별로 나와 있잖아요. 네. 층별로 그냥 막 꽂아져 있어요. 우편물 찾아갈 때는 좀 불편하겠네요. 이거는 조금 배려해서 이쪽이라도 우편함을 호실별로 좀 나눠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크고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교육감, 우리 투표해야죠. 교육감 투표하는 날은 우리가 안 쉬죠? 회사 가야 돼. 아니죠요? 네. 1층도 센서는 들어오고 현관만 좀 안 들어오나 봐요. 구조는 지하랑 똑같아요. 101호, 102호, 103, 104호. 아 여기 이름이 CS 에비뉴예요. 그리고 뭔가 지금 방계단은 아닌데 한 계단 좀 내려왔거든요. 층고가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근데 대신 복도는 좀 좁아요. 근데 50평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도 한번 만들만 한데 그냥 방을 넓히는 걸로 설계를 좀 했나 봐요. 계단은 살짝 가파른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보면 최근에 청소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이 신발 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먼지, 이물감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여기는 보일러실, 수도 계량기가 있고요. 꽤 넓은데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 났을 때 기사님 왔을 때 이거 수리하기는 또 편할 것 같아요. 배려를 좀 해놨고 자 201호, 202호, 203호 지하부 구조는 다 똑같아요. 방 4개씩 있죠.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다 거주하고 계신 것 같고 문은 살짝 좁은 감이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그래도 계단에 전체적으로 통창을 좀 해놓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은 있네요. 3층도 동일합니다. 한층 더 올라가 볼게요. 4층부터는 여기가 이제 확장한 부분이죠. 우리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 4층이 2개 호실이었거든요. 네. 지금 4개 호실로 돼 있어요. 그쵸? 아 그러면 18개 호실이 아니에요. 20개 호실. 지하 1층 1, 2, 3, 4 4개 호실씩. 아 제가 딱 도면만 봤을 때는 2개 정도 확장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4개를 확장할 줄 몰랐네요. 와. 그러면 더 좋잖아요. 네. 월세 100만 원은 더 받겠네요. 그래서 현장을 와보셔야 돼요. 다가군 특히 제대로 조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 옥상이죠. 근데 옥상은 굉장히 작죠. 옥상은 왜 이렇게 작아요? 여기는 원래 이제 옥상으로 쓸 수 없고 이만큼을 다 확장한 거예요. 근데 옥상 크기는 이게 정상이에요. 사성권 제한 되면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잖아요. 아. 여기도 이만큼 꺾어서 가야 되는데 네. 여기를 다 만든 거야 집으로. 우리 2층, 3층 있죠? 네. 그 크기만큼 다 넓혀 놓은 거예요. 원래라면 테라스였네요. 그쵸. 원래는 테라스여야 되죠. 그리고 이게 옥상이 좀 작으니까 또 장점이 있죠. 방수 페인트 할 때 큰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공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확실히 관리가 안 된 느낌이 있어요. 하다가 좀 말았어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어이구야. 제가 부신 게 아니라 건드니까 살짝 떨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다시 붙여야 되나? 다시 붙이려면 라이터가 있어야 되죠. 뭐 옥상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확장했다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기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것도 다 확장한 거예요? 저 위에 다 확장했죠. 그런데 지금 방 저기는 몇 개 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기 3개 호실이고 건너편에도 3개 호실이니까 6개 호실이잖아요. 위에 이제 면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저 정도 넓혀가지고 방 6개 뺐으면 저것만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오잖아요. 넓힐만 하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확장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확장했죠. 오. 여기도 확장, 여기도 확장, 이 앞에도 확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굉장히 오래된 다가구들 사이에서 뭐 오늘 물건의 컨디션 정도 되는 다가구들이 중간중간에 좀 나와 있어요. 네. 규모가 엄청 큰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면 건물들이 어때요? 노후화되어 있죠. 네. 여기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방배동에 지금 철거하는 것도 보이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를 끝내지 못했는데 여기가 사당동이잖아요. 네. 사당역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수역이에요. 이수역 바로 옆에 남성역. 그렇죠. 여기 보면 이수역이랑 남성역 북쪽 방으로 뭐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네. 쭉 보이시죠? 네. 두산도 있고 대림도 있고. 그래도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당동 이쪽으로는 좀 보면 어때요? 아파트가 없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입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리고 1+1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추가 분담금이 없을 확률이 크다라고 하면 어때 오늘 물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다가구가 많다고 재개발이 진행이 어렵거나 하진 않죠.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장점 뭘까요? 조합원이 얼마 없다.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의받아야 될 사람이 적은 거죠. 하지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 수입원이 그냥 이 월세 하나다라고 하면 어때요? 동의하기가 좀 쉽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주변이 빌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먹거리 상권이잖아요. 예. 저기까지 포함해서 재개발. 아니죠. 상권은 재개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역세권 시프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죠. 상권은 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쪽 재개발해서 방배동 아파트 막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네. 그러니까 입지가 그냥 동작대로 바로 하나 차이예요. 물론 이제 저쪽이 훨씬 더 입지상으로는 좋긴 하죠. 근데 저기가 이제 30억, 35억 찍을 때 여기라고 못 따라갈까요? 그럼 여기는 25억, 30억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산 위브도 보이네요. 우리 저번에 저기 사당동 있는 아파트도 찍고 왔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 PD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가서 부동산을 들릴 수 있으면 들려보고요. 나와 있는 매물들이랑 오늘 물건이랑 가격을 좀 비교해보면서 어느 정도 오늘 물건 가치가 있을지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오늘 물건이 저기 있었고 지금 부동산한테 소개받은 물건이 여기 행운타운. 근데 여기는 단점이 하나 있죠. 자루형 토지 내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보다는 위치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근데 얘는 58평이에요. 대지가 조금 더 넓죠. 네. 정확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자루형 토지 이거 포함해서일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건축 부지는 비슷하지 않을까 봅니다. 외관상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 비슷한 연식, 그것도 2017년도에 지어졌어요. 2년 더 빨리 지어졌고 가격이 얼마에 나왔게요? 27억. 근데 이게 방 15개 있고 3룸이 있어요. 주인 세대.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35억이에요. 35억이요? 네. 토지 평당 6천만 원. 그래서 이거는 35억에 거래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소유자가 35억에 받고 싶은 거죠. 그럼 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매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내놓더라도 월세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월세는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래서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괜찮고 그 형태겠죠. 그리고 아마 위에 주인분이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얘는 또 행운타운이라고 해서 저녁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부나 안에 지금 택배함도 그렇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2년도 오래되긴 했는데 아까 오늘 물건은 어때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받은 다음에 조금만 손만 보면 월세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제가 그리고 인근에 비슷한 연식의 물건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이 안쪽이었죠. 근데 이게 2023년도에 지어진 거야. 아예 최근이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어진 거죠, 작년에. 불과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죠. 특징이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지하가 없잖아요, 지하. 그래서 23년도에 지어진 거라 지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는 다가구 느낌이 안 나고 다세대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필로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2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엄청 세 보여요. 문도 뭔가 최신식 느낌이 있죠. 네. 근데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주차를 뭐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이 몇 개예요? 1, 2, 3, 5, 15, 18개, 19개. 방 19개? 오늘 물건 방 20개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더 커 보였는데 방 개수는 하나 더 부족해요. 왜요? 지하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3개 층 이상 지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1층에 방 하나 있고 2개 층 정도는 근린생활 시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당 7,100만 원. 어. 아까 우리 봤던 행운타운은 평당 6천만 원. 확실히 23년도에 지어져서. 근데 얘들 지금 보증금이 17억인가 지금 잡혀 있어요. 전세 나가면 다시는 전세 못 맞추거든요. 네. 그 정도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매도하기는 쉽지가 않다. 아. 그리고 2018년도에 지어진 물건이 저 너머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네. 근데 거기는 토지가 32평이에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 5,500만 원.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40평 이상부터는 그래도 가격을 제대로 받는데 네. 40평 이하고 30평에 가깝다라고 하면 가격을 높게 받기가 쉽진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니까 저렴하게 내놓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건물 지으려면 최소한 40평 정도는 돼야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다가구 막 30평대도 막 보고 왔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어때요? 굉장히 협소하고 아. 층당 방 2개, 3개 겨우 빼고 방 크기는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서 40평은 돼야 제대로 된 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당동이요, 우리가 관악구 신림동도 봤고 봉천동도 봤고 서울대 입구도 낙성대도 다 봤었잖아요. 네. 보통 뭐 55에서 60이라고 하면 여기는 한 10만 원은 더 받아요. 아, 사당동이요? 확실히 사당동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증금 500으로 봤을 때 60만 원짜리 방 찾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한 70, 요즘 80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물건 방 큰 것도 좀 있었잖아요. 네. 충분히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확실히 사당동은 사당동이네요. 근데 물론 이제 방 크기에 따라 연식에 따라 옵션에 따라 위치에 따라 어때요? 방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지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 40, 45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1층, 2층, 3층은 그래도 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60에서 최대한 70, 75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4층은 또 일반 건축물이고 파넬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양보해야 될 것 같아, 가격을. 근데 처음에 우리가 방 18개인 줄 알았는데 방이 20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래도 적어도 1,250만 원 정도는 받을 것 같아. 와. 그리고 관리비는 또 별도로 받잖아요. 8에서 10만 원 정도. 그럼 150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와요? 1,400 정도. 거기다가 지정 주차비까지. 지정주차비.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죠. 네. 그럼 1,420만 원? 천사네요. 아, 네. 그래서 1,4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가구다. 이 정도 받으려면 보통 방 30개는 빼야 되는데 네. 여기가 사당이라서 그래요. 월세가 높으니까 그만큼 전체 총 월세도 큰 거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낙찰 금액을 얼마에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대출 받으면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출을 풀로 받았다, 낙찰가 한 80% 받았다라고 하면 순수익은 한 450 정도? 근데 받는 월세 대비해서는 좀 아쉽긴 하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450이긴 한데 금리가 지금 이제 5%가 아니라 4%, 3% 떨어지면 금방 또 500, 600, 700 될 거예요. 네. 그럼 확연하게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우리 뭐 33M2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죠?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네, 사당역이고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33M2 단기 임대 플랫폼 활용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1월부터 경매 정규 과정에 이 33M2 단기 임대 플랫폼까지 다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면 그 커리큘럼에 껴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다른 데서는 이 단기 임대 플랫폼 배우는데 100만 원씩 달라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따로 돈 내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100만 원 안에 경매도 배우고 단기 임대도 배우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이 33M2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작년부터 했었고 다른 선생님들도 2년 전부터 해서 옛날 결과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33M2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경쟁이 또 치열해졌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가르쳤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진입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개월 동안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찾아냈어요. 그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괜찮죠? 네. 따로 100만 원 받지 않고 우리 경매 100만 원 수업에 단기 임대 플랫폼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100만 원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실전 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물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첫 번째, 입지가 너무 좋죠? 네. 일단 사당역이라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다가구에서는 대장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월세도 높게 받고, 그리고 공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두 번째, 준신축이었어요. 이제 5년 차 된 아주 깨끗한 건물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주인이 관리를 안 해서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이거는 받아서 조그만 관리, 손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여기가 사당 15구역으로 재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동의서 이제 진구 중에 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예전부터 얘기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일부 신속, 일부 모아타운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게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어때요? 토지 50평이나 가지고 있잖아요. 준신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1+1로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것도 또 추가 분담금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더 괜찮다라고 하면 오히려 환급금까지 받아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둘러보고 왔는데 욕심이 나는데요. 아까 계속 눈을 못 떼시던데요. 이게 제가 주택수 제한만 아니면 어떡하지? 아파트 하지 말고 저랑 공타 할래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다가구 가격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죠. 아까 방배 5구역에 다가구 오래된 것도 지금 55억이잖아요. 그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입주구 받는 거 확실하니까 네. 더하기 빼기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DH 방배 경쟁률이 90대 1이었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기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입주권을 사기도 하죠. 네. 훨씬 낫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떡하지? 좀 고민해 봅시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 들릴 거예요? 네. 가시죠. 네.